이렇게 살아왔어요. 알죠? 저 자고로 아입니다. 여러분 이 아니야. 알죠? 직장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분위기 다운되면. 네. 자, 월찬 죄송해요. 알죠? 가지고 이런 거 처음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왔어요. 강의할 때만 그래요. 얌전히 평상시에. 네. 자, 월자가 뭐냐면 우리 추월하다 할 때 월자 써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우리가 당좌에서의 당좌는 예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의 잔액이 차변을 넘어섰다 이 뜻이에요. 해석하면. 그럼 우리가 예금이라는 건 성격이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배웠지만 잔액은 본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어저께.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자산과 비용은 본래 잔액 위치 어디? 차변. 그렇죠. 그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은 퇴변. 그럼 우리가 예금은 자산이니까 잔액 어디에 있어야 돼요? 차변에 있어야 되는데 차변을 넘어섰다라는 거니까 예금 잔액이 대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하면 이게 뭐냐 마이너스 통장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이너스 통장이 뭐예요? 마이너스 잔액이잖아요. 마이너스 잔액은 은행한테 빚진 거예요, 그거. 그렇죠? 은행한테 빚진 거니까 뭐로 보냐 부채입니다, 이거. 그렇죠? 당좌 예금 쪽에서 하니까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마이너스 예금을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 보실게요. 뭐냐면 핵심은 얘예요. 제가 다 설명했고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했었지만 예금의 잔액을 예금 잔액 초과한 거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고 하고요. 그럼 부채인 건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잔액만큼 나중에 은행한테 갚아야 될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 맞죠? 그럼 부채인데 부채는 계정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당좌 차월은 계정 과목을 뭘 쓰냐면 암기입니다. 단기 차입금자 단기 차입.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한테 돈 빌린 걸로 봐요. 마이너스 잔고만큼. 알죠? 마이너스 잔액만큼 돈 빌린 걸로 보는데 은행이 이럴까요? 고객님 저희는 돈이 남아 돌아서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이런 은행 없죠? 빨리 갚아 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고 싶으면 단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그래서 외우셔야 당좌 차원은 계정 과목이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 좀 설명할게요. 요거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뭐냐면 요거로 설명할게요. 네, 보세요.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고 여러분들한테 맡길 겁니다. 실제. 일단 보시죠, 여기.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하면 자, 상품을 170만 원에 매입했대요. 매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답니다. 당좌 수표 발행했대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아까 했었던 거죠.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럼 이거 당좌 예금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증가 감소. 그렇죠? 우리 아까 당좌 수표 발행한 게 저였잖아요. 그럼 당좌 예금 잔고가 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좌 예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자, 국민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 뭐냐? 마이너스 통장 맺었다라는 계약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예금 통장 계약 맺었는데 당좌 예금 잔액이 60만 원까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당좌 예금 잔액은 60만 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금까지 발행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금 통장에 있는 건 6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110만 원은 은행한테 빚진 거예요. 빚진 거. 맞죠? 그럼 지금 예금 잔액은 60만 원인데 170만 원짜리 상품 샀죠? 그리고 당좌 수표 발행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 110만 원의 만큼은 당좌 차월이 되는 거예요. 당좌 차월. 마이너스 잔액이 이제 11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110만 원만큼은 당좌 예금이야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계정 과목은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170만 원만큼 증가하겠죠? 자,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매입하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차변에 상품 170만 원. 이렇게. 예. 근데 우리 당좌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이고 얼마까지만. 그렇죠. 60만 원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10만 원은 당좌 차월. 맞죠? 그게 단기 차입금. 그죠? 그럼 단기 차입금은 성격이 부채, 부채니까 대변, 부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증가하니까 그대로 대변.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당좌 차월 써도 되거든요. 써도 되는데 제가 왜 단기 차입금으로만 외우세요라고 하면 12월 30일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있어. 곧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좌 차월은 무조건 단기 차입금 쓴다라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12월 31일 때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대변의 단기 차입금 110만 원 이렇게 되셨죠? 그렇죠. 걸어야죠. 단기 차입금에 채무니까 국민은행 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은행한테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12월 30일 때문에 그래. 자, 보실게요. 12월 30일자 여기. 자, 보니까 우리 3교시 때 몰아서 실기할 거예요. 하나하고 실기하고 하나하고 실기하면 서로 간에 귀찮아요. 알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때 일반적으로 이론 쭉 하고 마지막 교실 때 실기할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계획은 그럴싸해요. 계획은 안 그럴 수도 있다. 자, 보시면 자 12월 31일에 여기 있죠. 보통 예금 계정의 음수 잔액이 돼 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예금 잔액이 음수면 당좌 차월이다라는 뜻이 여기까지가 당좌 차월. 그러니까 이름만 놓고 보면 당좌 차월, 당좌 예금 잔액이 음수는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예금 잔액이 음수일 때, 아이고 당좌 예금 뭐야? 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예금 잔액이 음수일 때를 우리가 당좌 차월이다라고 그냥 예금 차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그죠? 아무튼 당좌 차월. 요 문제 딱 보시고 느끼셔야 돼요. 요거 당좌 차월 문제구나. 이렇게. 자, 보니까 음수 잔액 350만 원은 당사가 보유한 한길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이다.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전환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이 분계는 12월 31일자에만 끊는 어저께 배웠던 기말수정 분계가 되는 거예요. 결산 분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12월 31일자만 주구장창 내요, 얘는. 알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 일단 이 350만 원만큼은 단기 차입금이죠. 은행한테 빚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단기 차입금을 늘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부채가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350만 원만큼.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이거 보지 마세요. 했죠? 그리고 실제 좀 이따가 실기 입력하실 때는 요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 한길은행 거셔야 돼. 채무니까. 됐죠? 자, 이제 가린 이유가 있어요. 요거 이해 안 되시거든, 분명히.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보통 예금을 적어요. 당연히 이해 안 되죠. 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럼 일단 다른 거 무시하고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 보통 예금 늘린 거예요, 줄인 거예요, 이 분계. 제가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이거 보통 예금 증가시킨 분계예요, 감소시킨 분계예요? 증가시킨 분계예요, 일단. (350만 원) 증가시킨 거잖아요. 보기 되시죠? 맞죠? 그렇잖아요, 일단. 그죠? 근데 제가 2라고 한 게 뭐냐면 일단 음수 잔액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2분계를 끄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음수 잔액이 350만 원 있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차변의 보통 예금을 350만 원 늘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번 분계를 통해서 보통 예금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2번 분계를 통해서. 그렇죠. 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350에서 차변으로 350만 원 늘리면 예금 잔액 0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50에서 플러스 350 늘리면. 맞죠? 그래서 이 분계를 통해서 일단 보통 예금 잔액이 0이 되는 것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있죠? 그렇죠? 당좌 차월이 12월 31일 날 나오면 얘만큼 단기 차입금 부채를 잡고요. 그 다음에 미리 예금 잔액을 0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분명히 이상하실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내가, 들어보실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단기 차입금을 이제 갚았대. 은행에 350만 메꾼 거예요. 메꿨다라고 해볼게요. 현금으로 메꿨대. 뭐 현금으로 메꿨으면 이제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갚았어요. 갚았으면 대변에 현금 350만 원 감소하겠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지 뭐. 갚았다고 가정하면.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갚으면 부채가 감소하니까 차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갚았으니까 예금 잔액 얼마 돼야 되는 거예요? 0 돼야 되지 않아요? 갚았잖아. 갚았는데 예금 잔액 계속 마이너스 350만 원이면 어떡해.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갚을 금액이다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갚을 금액이다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어차피 나중에 갚으면 0이 된단 말이야, 잔액이. 그러니까 미리 예금 잔액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이해되시겠어요? 분계통해서?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금 잔액을 12월 30일 날 부채를 잡았는데 예금 잔액을 0으로 안 만들면은요. 갚았을 때 계속 예금 잔액이 음수가 돼버려. 말이 돼요? 갚았는데 예금 잔액이 계속 음수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게 핵심. 자,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분계 좀 끊어볼게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자, 교재입니다. 교재. 교재 376. 교재 376페이지 가보실래요? (376페이지) 거기 문제 6번이라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문제 6번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보이시죠? 문제 6번 유형.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문제 6. 그 다음에 여기 결산을 완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면 날짜가 없어요, 이거. 왜 날짜가 없을까요? 우리가 제가 어저께 나눠드린 어저께가 아니에요. 그저께인가? 그저께 나눠드린 요 몇 월 며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왜는 날짜가 왜 안 튀어나와 있어요? 결산이니까 당연히 올해 연도 말 분기 무조건 끊으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에서 이 문제 6번 유형이 나오면 무조건 2024년 12월 31일자 분기 끊으세요. 안 되세요, 이거.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요 3번 한번 해요. 3번 분기. 3번 분기. 문제 6번에 3번이요. 분기 끊으시는 거 거기다가 보시면 한 문제당 3점이에요. 꽤 세요. 분기는. 다른 거 찾고
해봐도 될까요? 다 하신 것 같으니까 해볼게요. 자, 여기. 자, 보시면 여기 있죠. 우리가 딱 보시자마자 예금의 잔액이 음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까지 끊었던 분계는 그냥 계정 과목을 조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할 건 특정 어떤 챕터의 특정 계정 과목을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알죠?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계정 과목 조합해서 못 풀어요. 지금부터는. 알죠? 그래서 제가 분계를 어저께 해달라고 할 때 다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나머지 애들은 다 어떤 챕터의 어떤 계정과 반드시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알죠? 그럼 이거 당좌차월이잖아요. 당좌차월이니까 그리고 요거 음수가 되지 않도록 아예 그 대놓고 줬죠.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하래. 그럼 90만 원 늘리면 되겠지. 그죠? 아예 대놓고 줬네. 그럼 일단 단기 차입금이죠. 우리 당좌차월은 무조건 단기 차입금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은행한테 빚진 거니까. 증가해야죠.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대변이고, 실제로 여러분 실기 때 입력하실 때는 행복은행 거셔야 돼요, 채무니까. 50만 원. 그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 90만 원 늘면 0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보통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이게 보통 예금, 네, 90만 원 이렇게 적어서 끝나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며칠 뒤 또 잊어버릴 거야. 잘 나가거든요. 지금 정상이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해주실 분계가 몇 페이지냐면은요. 350페이지 가실래? 350페이지? 350페이지. 우리 지금 실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분계 못 끊으면 여기 실기 입력 못 한다니까. 분계 이쪽은. 자, 350페이지. 4번이에요, 4번. 거기 8월 28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건 해당 날짜로 분계 끊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게요. 350페이지 4번. 분계, 손으로. 8월 28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로 문제 보시고 엑기스만 뽑아내서 다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나중에 막 귀하 이런 거 보고 계시면 안 돼. 딱 엑기스만 뽑으셔야 돼. 상품 팔았으니까 얼마에 팔았지? 이런 거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좀 더우신 말씀하세요. 제가 추워서 끈 건 아니에요. 항상 계정 과목부터 먼저 찾으시고 증가 감소 판단하시고 조금 요거부터 계정 과목 먼저 판단.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저한테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 다 맞춰볼 거니까.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되게 제가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같이 풀 거니까 저 새끼는 왜 답을 안 알려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A형이라 그런 거 소심하거든 많이. 해볼게요. 여러분 해도 되죠? 해볼게요. 좀 시간은 뭐 그렇게 많이 못 드리는 건 양해 좀 해주세요. 자, 보니까 일단 여기에서 계정 과목이 상품을 판매, 요거 보이셔야 돼요. 상품 매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디? 여기 당좌 수표로 받고, 아까 그죠? 당좌 수표 수령하면 현금 증가한다고. 그죠? 그리고 뭐 어음 받았다. 이렇게 세 개예요, 세 개. 뭐 상품 매출 하나. 그죠? 그 다음에 현금 증가 하나. 그 다음에 상품 팔고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하나. 이렇게 세 개예요. 계정 과목. 맞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상품 얼마에 팔았어요? 2,500.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문구로 이거 보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오시는 거야. 상품이 여기 지금 얼마에 팔았냐면, 그렇죠. 여기 2,500. 그죠,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잔액은 500만 원이겠지, 뭐. 그죠? 그럼 분계를 끊으면, 자, 일단, 쉬운 거부터, 당좌 수표 2천만 원 받았죠? 그럼 현금 넣는다면서요.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현금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어음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 채권이란 말이에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어음 채권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어음을 받을 당시에는 채권이 느는 거죠. 맞죠? 상대방이 갚아야 채권이 감소하는 거고. 맞죠? 그럼 받을 어음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물론 실제 여러분들이 실기에 입력하실 때는 CNJ 상사에는 거셔야 돼요. 여기다가 받을 어음에다가 500.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을 인도했죠. 인도했으니까 상품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기록해줘야 돼. 주주한테 알려줘야 된다면 상품 매출 2,500 했다고. 그럼 상품 매출은 성격이 뭐죠? 수익. 수익이니까 대변. 맞죠? 그럼 발생했으면 대변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상품 그렇죠. 매출 2,5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애들만 풀면 할만해요. 알죠?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지. 우리가 나머지 상품 매출하고 이건 받으럼 이건 아는데 당좌 수표로 받으면 현금이 는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죠?